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충남 전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이제 4명까지만 가능하고 일부 유흥시설은 밤 1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충남의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과 숙박업소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월 인원 제한이 완화돼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북당진 신탕정 구간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서해안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안에선 선박 기관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며 홍성에선 어선이 고장나 승선원 8명이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벌써 2주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다시 모임 인원을 제한했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네, 충남 지역은 거리두기 지침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충남에선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지역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15개 시군 충남 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동거가족이나 직계가족 모임을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돌잔치나 상견례 등은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되는데요. 밤 12시 이후 5개 업종의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콜라텍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행사와 집회 등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30%만 허용됩니다. 주말 사이에 충남에서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토요일에는 40명이, 일요일에는 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노래클럽과 당진 인력사무소, 논산 육군훈련소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4,433명으로 늘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충남도 교육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학생 19,000여 명과 교직원 8,6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학교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방학이 시작되지 않은 학교는 접종일에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기준 충남에선 70만 명이 1차 백신을 맞았고 30만 명은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5,036건이 접수돼 신고율 2%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식당과 숙박업소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여왔는데 또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횟집입니다. 한 테이블에 4명 또는 2명만 앉아 있습니다. 최대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전날까지만 해도 8명이었지만 19일부터 4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이니까 정부가 그렇게 조심하는 방안으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소상공인들 분들 생각하면 좀 안타깝긴 하죠. 거리두기 강화에 바로 영향을 받은 건 단체 손님. 이 횟집은 이달 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예약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번 조치로 당장 4건 정도가 취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은 한 일주일은 막 북적이더라고. 조금 힘을 좀 피나 했더니 또 오늘부터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부터 아침부터 취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 며칠 지금 계속 말일날까지 예약이 돼 있는데. 휴가철 숙박업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명이 넘는 단체 객실은 지난 주말부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숙박업 종사자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자신들의 손실은 보상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 단체가 다 해약됐어요, 지금. 수수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100% 환불 다 해줘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건지, 과연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참. 전국 모임 제한 단일화 방침에 지자체는 분주해졌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방역과 지역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창철, 한철을 준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방역수칙이 정확히 안내해서 어떤 특별 점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18일 만에 강력해진 인원 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경찰이 당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과잉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진시 농민회와 삽교호 철탑 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 40여 명은 19일 당진 경찰서 안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경찰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고령의 주민들을 바닥에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등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부 여성 농민들은 상의가 벗겨져 신체가 노출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북당진, 신탕정 35.6km 구간에 송전탑 건설을 추진 중이며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땅속에 선로를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1시 50분쯤 홍성 천수만 인근 해상에서 9.8톤급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배에는 당시 선장을 포함해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령 해경은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에 있던 민간 구조선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선박은 2시간 만에 남당항으로 예인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바다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홍성소방서가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네, 홍성소방서 박홍신 구조구급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박홍신입니다. 네, 먼저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홍성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매년 홍성군 서부면 속동 갯벌 체험장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하여 갯벌 체험 및 물놀이 중 부상자 발생 시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서부면 남녀의용소방대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6일 발대하였으며 이들 대원들에 대하여 운영 전에 순환구조장비 사용 및 응급처치 등 사전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고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매년 물놀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변 안전순찰 활동과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으로 단 한 건의 익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홍성소방서 119 시민수상 구조대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놀이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매년 약 130여 건을 안전조치했는데요. 올해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희 홍성소방서와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휴가지에서 방역수칙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시죠. 네, 올해 휴가철에도 많은 피서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물놀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 입수는 절대 금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특히 물놀이를 할 때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이나 국지성 소나기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이 무사히 휴가철이 지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소방서 박홍신 구조구급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안 경렬비열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어선기관장이 뇌경색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18일 새벽 6시 55분쯤 60대 기관장 A씨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 다리마비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A씨를 응급조치했습니다. A씨는 구조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큰 위기는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는 가운데 충남형 방역체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대천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방문객에게 체온 스티커를 나눠주고 안심콜 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온 스티커는 몸에 붙인 뒤 체온이 37.5도씨를 넘기면 색깔이 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충남 보령시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 26개 해수욕장으로 확산됐습니다. 충남에서 해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부부를 겨냥해 마치 베팅하듯이 출산장려금 지급 액수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청양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씩 총 5년간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이전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후 둘째는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5명의 아이를 낳으면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보령시와 홍성군, 예산군의 경우 5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 3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천안시입니다. 첫째는 3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생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기식 경쟁을 벌이며 현금을 쏟아붓는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안정감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청년 고용 문제, 주택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간의 도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30년 전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 등반 중 동상에 걸려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이어서 이번엔 히말라야 14자까지 정복해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저도 동네 뒷산부터 도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